요즘에는 돌싱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인지 이혼과 재혼이 예전처럼 치부가 되는 사회가 아니죠.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혼한 연예인은 TV에 나올 수조차 없었고 이혼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혼을 하면 이런 황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태종 13년이던 1413년 태종은 전국에 이름난 효부와 연려를 추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도나도 믿겨지지 않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을이나 가문에서 연려가 선택되면 세금 혜택이나 여러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부나 연려로 선택받기 위해 억지로 손가락을 잘라 효부인 척 사연을 올리기도 했고, 안동의 김씨 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스토리를 조정에 올리기도 했죠. 연려란 굳은 절개를 가졌던 여성들에게 붙였던 말인데요. 이 연려들은 굉장히 잔혹한 삶 또는 죽음을 강요받았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때의 여성들의 지위는 꽤나 높았죠. 여성들에 대한 제약도 많지 않았고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일찍 사망했을 때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 또한 별일 아닌 일로 여겨졌죠.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 이에 많은 남자들이 일찍 죽었지만 연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이 정절을 지키느니 수절을 지키느니 하는 말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고려 말부터 여성의 정절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학이니 성리학이니 하는 학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죠. 성리학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충, 효, 열이었습니다. 열이란 바로 절개를 뜻하며 정절이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죠. 연려라는 단어는 중국 전국시대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바로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 유교적 가치관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자로부터 강제로 겁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녀는 정절을 잃은 더러운 여자가 되어 손가락질 받은 것입니다. 성종은 여성이 절개를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라고 할 정도였으며 거기다가 경국대전에 여성의 재혼을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리는 법률을 넣어버렸죠. 행여나 남편을 잃은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거나 재혼을 한다면 그녀의 자식은 양반의 신분이어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으며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더욱더 유교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언문 삼강행실 연려도 연려전, 여칙, 여훈 등의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하기도 했죠. 또한 정절을 지키고 이를 몸소 실천한 여자들에게는 연려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 연려가 나온 마을 입구에는 그녀를 기리고 칭송하고자 연려문이라는 기념문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조선에서는 연려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연려란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려로 뽑히고 연려문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선 초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찍 사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만 않으면 연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의 3년상을 하는 게 당연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평생을 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이 남편을 잃은 과부임을 드러내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과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는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부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유교적 질서관이 흔들리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겪으며 목숨을 바쳐 부모님을 구한 효자의 사례나 남편을 위해서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연려들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내 포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여자가 절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나라에서 상을 준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여긴 것이 어이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연려를 배출한 가문은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연려의 집안에 정문이라는 문을 세워줬으며 그 집에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게다가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있으면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죠. 이 혜택들은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려로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이 포상을 노리고 가족들이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에게 각종 방법으로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고, 심지어 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잔인하게 괴롭히기도 했으며, 더 막장인 경우는 가족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몰래 동네 남자들을 시켜 과부를 집단으로 겁탈하도록 했고, 이 충격으로 과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끔 하는 인간임을 포기한 사악한 행위도 일삼았죠.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려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연려에 대한 보고가 엄청나게 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성혜영이 쓴 절부변 부인전에는 수군절도사 이유수가 병에 들어 쓰러지자 그의 아내이던 변씨가 자신의 다리를 베어 그 피를 남편에게 먹였고, 하지만 남편이 사망을 하자 변씨는 스스로 독약을 먹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실학자 안정복의 연려숙인조 시정문에는 병조 자랑을 지낸 정광훈의 아내 조씨는 남편의 3년상을 다 치르고 나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다시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죽고 나서 스스로 목을 찔렀다던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죠. 이 중에는 허무맹랑한 스토리도 많아서 진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으면서 정절을 지켰거나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여성들이 연려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전란의 화마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도 정조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인들,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등을 먹여가며 남편을 살린 여인들 역시 연려로 인정받았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환양녀들에게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가족들이나 남편, 아버지에게 버림받거나 죽음을 강요받았죠. 이렇게 연려, 정절, 절개라는 것들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에 타산정약용은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여자가 따라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여자만 불쌍해질 뿐이다. 또한 재가를 하지 못하는 과부는 생활력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며 연려에 대해 반대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과부에게 가해진 죽음의 강요는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고, 연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는 결국 1894년 갑오개혁 때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려라는 명칭은 비록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근까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지금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해졌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조선시대 때 남편일은 과부들에게 강요된 희생과 고통, 연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